오늘은 ISA 계좌의 숨겨진 혜택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도 중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A라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2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고 B라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면은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죠. 우리는 1년 동안 재테크를 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이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걷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 200만 원 이득 본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왜 당황스럽냐면은 막간 꿀팁 들어갑니다. 인류의 세금 대원칙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이 생겼으면은 세금을 내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사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낼 뿐이지 원래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받죠.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죠. 소득이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은 세금을 안 낸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금융 투자를 했는데 금융 투자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손해였다면은 이 손해 본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세금을 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금융이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발달된 곳에서는 손실까지 합쳐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걷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걷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아쉽다. 하지만 이 아쉬운 부분을 딛고 ISA 계좌를 사용한다면 이 억울한 상황이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 이득과 손해를 선진국처럼 함께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되고 예금도 되고 RP도 되고 각종 투자 상품을 다 담아서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투자 상품들의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 원 이득을 보고 3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면은 총합이 200만 원 이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는 국세청이 이 손해를 고려 안 해주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나는 총합 200만 원을 이득 봤는데 500만 원만큼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200만 원 이득 봤으면은 200만 원만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을 때는 세금 안 매기고 이득을 봤으면은 손해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이득을 본 금액만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고려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어려운 말로 손익통산이라고 하고요. 이 ISA 계좌를 보유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알뜰살뜰 합리적인 ISA 계좌 혜택을 꼭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김잔잔 디테일 또 들어갑니다. ISA 계좌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ETF나 주식 부문 많이 투자하시죠. 이 부분에서 손익통산 적용 여부가 살짝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도 세금 자체가 없어요. 이 주식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따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래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통산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규정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확실히 체크를 하기 위해서 키움증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펀드들 있잖아요. ETF가 아닌 펀드 제품들은 또 따로 매기고 이런 디테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많이 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손익통산이 어차피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ISA에서 투자하기가 살짝
애매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ISA 계좌 시리즈 뒷부분에서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통산 적용 여부 이거 다 꼼꼼히 알아야 할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이 김지한자는 말씀드렸죠. ISA 시리즈 핵심만 짧고 굵게 필요한 것만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디테일은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3년 동안 이 계좌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런 걸 다 고려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김잔잔이 한번 다 살펴봤는데 굳이 이것을 고려해서 투자한다고 해도 크게 이득이 될 건 없고 어차피 증권사 시스템에서 알아서 적용되는 건 적용시키고 적용 안 되는 건 배제하고 해서 알아서 자동 계산을 다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갈 것은 무엇이냐? 일반 계좌에서는 안 되는 이런 합리적인 과세가 ISA 계좌에서는 어찌 됐든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 팩트,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을 아낀다는 건 무엇이냐? 곧 나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돈을 모으는 족족 세금을 칼같이 징수를 해가서 정말 서럽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어떻다? 국가가 만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렇기 때문에 2탄에서 설명드렸죠. 두 가지 핵심 세금 혜택 받고, 저번 영상 3탄에서 소개해드렸죠. 숨겨진 혜택 첫 번째 받고요. 오늘 숨겨진 혜택 두 번째로 합리적인 세금 징수, 손익통산까지 이 모든 것은 수익으로 연결된다. 일반 계좌를 하는 사람 대비 ISA 계좌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김잔자는 꼭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꼭 하시길, 김잔자 패밀리들은 꼭 하시길 권장드리겠고,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 계속해서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숨겨진 혜택 두 번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겨진 혜택이 되겠고요. 이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은 ISA의 혜택은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이전 영상들 제 채널에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김잔잔의 ISA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빠짐없이 가장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주변에 ISA 계좌 모르시는 분들 이 영상 공유하셔서 풍요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김잔잔이 기분 좋게 컨텐츠 열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꿀팁과 더불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